그리고 가장 또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세 신고를 안 하거나 뭐 셀프 신고한다면 상속세 세무조사가 무조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거나 셀프 신고를 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김준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속세 과연 셀프로 신고해도 되는지,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셀프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먼저 상속세는요,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재산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는 사망한 달 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의 종류부터 금액까지 모두 천차만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인의 상속재산과 10년간의 사전증여 내역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파악하여 정확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이 아닌 정부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검증하고 재산과 세액을 결정해야 마무리가 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상속세 꼭 세무사한테 맡겨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큰 상속세 신고 수수료 부담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 공제 금액이 상속 재산보다 많아 과세 표준에 미달되어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셀프 신고를 하시거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출금을 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가액이 1년 이내 2억 미만이거나 2년 이내 5억 미만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개시일 10년 이전에 사전증여 내역도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셀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셀프 신고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상속세 신고에 앞서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국세청에 신고된 사전증여 내역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홈택스를 접속한 후 법소정 위임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통상 1, 2주 내에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서 피상속인 고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 내역을 확인하신 뒤에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서식들을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셀프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속세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상속재산 10억, 5억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셀프 신고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재산 평가를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큰 경우 공시가격이 시가 대비 60-70%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거나 자의적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시가보다 적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에 국세청에서 동일 단지에 유사한 물건의 매매 가격이 있다면 그것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 일명 꼬마 빌딩의 경우 기준 시가로 신고하였다가 추후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기준 시가를 부인하고 시가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꼬마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주거용 건물 또한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가 돼서 단독주택이나 거래 내역이 없는 고가 아파트는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세를 추징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꼭 세무상담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증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에 고액의 출금 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내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요새는 증여세 신고를 많이 해서 사전증여를 가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직도 대부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고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금전이 있다면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그리고 누락된 증여에 대해서 신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원 이상 인출을 했는데 소명이 안 되면요, 이거를 다 추정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세 셀프 신고를 하시는 경우 상속공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금융재산에 대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공제가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공제 항목이나 채무는 인정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사전지식 습득 및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듯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상, 배우자가 없을 때 상속재산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꼬마 빌딩, 그리고 상가, 단독주택, 고가 아파트 등 시가 평가가 까다로운 재산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 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 각종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 고인의 통장 거래 내역이 복잡하거나 고액 출금이 많은 경우, 고인이 상속개실 근시일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고액을 인출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셀프 신고보다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상속세는 정부가 검증을 하고 결정을 하여야 종결이 되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여러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을 신고하는 것이다 보니까 통장이나 공제 항목 등의 어려움을 겪어서 상속재산을 누락하거나 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잘못하게 돼서 신고서상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면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많거나 상속 내용이 조금 복잡하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세 신고를 안 하거나 뭐 셀프 신고한다면 상속세 세무조사가 무조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거나 셀프 신고를 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상속재산의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상속 근시일 내에 예금을 출금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과세되지 않는 10억, 5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앞서 말씀드렸듯 상속재산의 평가가 잘못됐거나 추정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전증여를 누락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속세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재산평가를 잘못한다면 더 큰 세금과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상속으로 세금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각종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람택스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람택스의 김중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